안녕하십니까, 오토민우입니다. 오늘은 용도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용도구역은 지난번에 드렸던 용도지역의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상 크게 아마도 일상생활 하시면서 많이 접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게 내용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부동산 검토하시면서 용도구역을 아마 접하시는 종종 있을 거예요. 뭐 개발지향구역 뭐 이런 거는 아마 좀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것 같고, 그거 외에 뭐 이런 것 개념들은 요렇구나 라는 정도 하시고, 최근에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3대 공간 구역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 요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어떻게 보면 용도 지역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런데 비슷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데, 용도 지역은 모든 데 다 지정하지만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필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은 보통 우리가 많이 아는 개발 제한 구역, 그다음에 안 들어보실 것 같은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지금은 사라진 입지 규제 초소 구역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도시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입체 복합 구역으로 요 세 가지로 얘가 변경이 됐어요. 이 용도 구역의 유형은 앞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은 어떻다? 별도의 법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더라.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었는데, 얘도 사실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가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어요. 요걸 보면 보통은 도심지 내는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해서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보자, 산업 등 복합화 뭐 이런 가지고 산업공업지역 뭐 이런 데서는 보면 주거와 산업 생산시설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복합 용도구역 이런 걸로 해보자. 그다음 도시 시설인 데서는 입체 복합으로 개발을 해보자 라고 해서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됐다라고 하는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개발 제한구역은 들은 것처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해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개발을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 개발 제한 구역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은 집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에서는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이 집단 취락지구 보시는 것처럼 이미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취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개발할 수 있게끔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 취락지구가 유사한 개념인데, 요거는 개발 제한 구역 외의 취락지구들을 자연 취락지구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뒤에 나오는 도시공원 자연구역 거기에서 자연 취락지구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이 개발 제한 구역은 해제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에 대해서는 총량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고요.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보통 보면 국토계획하고 수립하고 나면 이 국토계획에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 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수립을 하죠. 요 지자체를 몇 개를 묶어서 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인데, 요 광역도시계획은 처음 시작은 사실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요거를 수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자체 간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또 요거를 수립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할게요.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사실은 역사가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국토계획법이 한번 크게 개정이 된 적이 있는데, 이때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실효 규정을 이때 처음으로 도입하게 돼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20년이 지나면 실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공원이었어요. 이 공원하고 이제 도로가 있었는데, 이 공원은 정말로 어떻게
도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거를 보상을 하자니 예산은 없고,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20년 지나서 공원이 다 해제되면 어떡하라는 거야? 다 개발되라는 거야? 라고 하다가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나온,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한 조치 중에 하나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거예요. 이 구역은 보상의 필요가 있다 없다? 보상의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긴 해요. 뭐 이렇게 당초 쓰던 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럴 때는 보상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그런 보상을 하지 않아요. 도시계획 시설은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을 하지 않으면 20년 지나면 실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서 구역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기존 소유자들은 어때요? 아니,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상도 안 하고 맘 놓고 쓰겠다는 거야? 라고 해서 소유자들이 반발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돈은 없고 보존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생겨난 그런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발 제한구역보다는 완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의 어떤 행위 제한은 뭐 이렇게 좀 많이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앞서서 개발 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구역하고는 조금 이게 다른 게, 이건 보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개발이 돼서 막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 보면 이 지역도 막 난개발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한다? 잠깐 스톱 하고 뭐를 해? 그 다음에 이거를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준비 기간을 달라. 그래서 시가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 상황이나 이런 것 따라서 시가와 유보 기간을 별도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거다? 곧 개발이 될 거다라고 하는 개발 예정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 구역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개발 압력이 꽤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보호구역인데요. 수자원 보호구역은 뭐 이름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호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육성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개발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수자원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행위 제한은 해양수사부 장관이 요거를 또 별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자원 보호구역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곳곳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변경된 공간 혁신 3대 구역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구역 용도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주거하고 산업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 보호될 필요가 있으니까 서로 격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완충 녹지 뭐 이런 걸 두게 돼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실은 직주 근접이니 뭐 어떤 교통 문제 뭐 이런 것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고밀 개발되고 뭐 하다 보면 기존의 어떤 공간 개발 전략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보면 공간 혁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세 가지를 나오게 되는데, 도시혁신구역 이거는 도심지 내에서 보통 한다고 그랬죠. 복합용도구역 그러면은 산업단지라든가 산업용지 뭐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복합용도 하려고 한다. 도시계획 시설에서는 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한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다? 상당히 뭐다? 완화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그 용도구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막 다 해준다? 아니다.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뭐를 먼저 해야 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거를 먼저 수립을 해라.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을 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입체 복합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을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줄 것인지 하는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계속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 통해서 이런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관리는 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혜택을 주긴 준다.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그러면 이게 안 되느냐? 아니요. 되긴 되는데 얘를 갖다가 이걸 다 하자니 법이 너무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지금 요것도 사실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좀 변경이 된 겁니다. 이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체 복합구역 이런 거는 기존에 다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법제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시혁신구역은 이 싱가포르에서 보면 이 화이트존이라고 해서 이 복합단지로 개발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시혁신구역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형 화이트 존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혁신적 공간 조성을 위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좀 적극적인데 용산 정비창 뭐 이런 데다가 이런 뭐 호텔, 업무, 주거, 병원, 공원 이런 것들을 다 넣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울시가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공간혁신 3대 구역을 굉장히 지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더 많은 것들이 아마 사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복합용도 구역을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복합용도 구역은 보통 산업하고 주거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더 공업지역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전통적인 용도 도시 계획 개념에서는 주거하고 산업은 구분이 돼서 주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직주 근접이 오히려 더 이익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노후 공업단지라든가 세태한 구도심 등에서는 이런 어떤 직주 근접 수요를 갖다가 반응하면서 업무, 상업, 문화, 주거를 복합적으로 넣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복합 용도 구역으로 이거를 담아내 보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건 미국 사례는 뭐 보스턴에 복합 용도 지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공업지역이 많은 뭐 구로라든가 영등포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해서 좀 더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시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인데요. 이 도시계획 시설을 지금 보면은 융복합으로 해보자. 그래서 기존에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갖다가 그냥 도로만 했었는데 이 도로하고 뭐를 같이 한다? 상업도 들어갈 수 있고 오피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실제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이 도시 내부 고속화도로가 어떻게 하냐면 건물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법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도를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실현되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보면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입체 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낙원상가에 가보면 낙원상가가 도로 위에 이렇게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의 어떻게 보면 입체 복합 개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역세권 개발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신정에 무슨 신정 차량 기지는 보면 차량 기지하고 아파트가 아마 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식의 어떤 복합 개발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공공청사에다가 상업과 오피스 업무를 같이 하는 복합 개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도로, 철도 이외에 공공청사 이런 데까지도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입체 복합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아마도 계속 이거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여기까지 제가 용도 구역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냥 이거는 아마 생활을 하시면서 실생활에서 당장 급하게 아니면 다가오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개발 제한 구역은 좀 많이 하겠지만 하지만 부동산을 검토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입체 복합 구역이라든가 뭐 그런 공간 혁신 구역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 여기는 복합 개발로 고밀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용도 구역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감사드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